네, 반도체 이야기를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인텔 실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인텔의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문제는 매출이 역시나 계속해서 저조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를 한 건데, 하지만 오히려 시장이 주목을 했던 건 이번 매출 3분기가 8% 감소였다면 2022년 3분기 매출은 2021년 동기 대비해서 15%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 감소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무엇보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이번 매출이 상회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치보다 2배가량의 0.4달러가 발표가 됐고요. 인텔은 CEO가 이 실적 발표 이후 4분기 매출에 대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 전환이 예상된다라며 기대감을 크게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장에서는 이렇게 0.94% 하락 마감을 보였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어제 또 기대치에 부합했던 실적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동력을 잃어 SK 하이닉스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전략이 누구보다 절실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도 부족한 게 반도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 오늘은 또 어떤 반도체 전략이 필요한가요? 반도체 이야기는 할 때마다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이 많고,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가서 지금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주들이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곱씹어서 매번 전달을 드리는데, 과연 또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가 기존과 동일하게 혹은 새롭게 나오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인텔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내용이 좋았습니다. 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인텔의 주가가 7% 오르자 국내 반도체 주들의 그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적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8%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정규장은 0.94%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장 마감 직후에 좀 발표한 게 좀 좋은 실적이 나와서 주가도 그쵸. 좀 올랐고요. 실제 3분기 매출 14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은 한 19조 2천억 원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평균치 한 135억 3천만 달러를 웃돌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 좀 반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주당 순이익도 41센트인데 결국에 이게 시장 예상치인 22센트를 크게 좀 상회하면서 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팻 겔싱어 최고 경영자가 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분기 동안 재고 수준을 목격했다. 4분기에는 재고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게 이제 결국에는 실적 전망이 반도체 경기 회복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이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진출할 것이라는 출사표가 좀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컨콜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좀 HBM3랑 HBM3 생산량 캐파가 모두 솔드아웃 됐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자신감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HBM3 시장을 좀 노리고 있는데, 지금 캐파가 모두 솔드아웃 됐다고 이제 선제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 플레이어들 그리고 잠재 고객들과도 좀 영역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아무래도 엔비디아일 가능성이 높은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고객사 관련 내용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엔비디아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어서 HBM 같은 경우는 아마 하이닉스가 좀 선두적으로 지위를 이어갈 것 같고, 물론 문제는 이제 D램 같은 경우가 조금 반등을 해야 되는데요. 가격 반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좀 방향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나 V자 반등을 위해서는 좀 시장이 좀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광노적 사장이 그 세대 그 반도체 그 전자전 이후에 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낸드는 아마 상반기를 지나서 한 6월쯤 체크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해서, 네. 낸드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좀 지켜보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형주의 움직임을 일단 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움직임은 좀 엇갈리고 있고요. 중소형주를 봐도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좋은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들 특징이 좀 있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는 여전히 우리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어제 하이닉스의 발표도 마찬가지고 인텔의 발표도 마찬가지였던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양 기업들이 좀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대만에 있는 글로벌 웨이퍼스라는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TSMC의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 이 점을 다 놓고 보시면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클 산업에서 큰 사이클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집니다. 적자가 발생하면은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이면서 그 과정에서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생산을 늘리겠죠. 그 생산을 늘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이 증설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바라볼 때는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사이클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재고가 늘어난다, 재고가 줄지 않는다. 언제 줄어드나였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반도체가 정말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먼저 반응한 종목들은 조금 쉬고 있고 그리고는 아직까지 좀 밑에 눌려있던 종목들은 반응이 온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증설은 나중이기 때문에 장비는 이후가 될 거고요. 지금 반응이 오는 거는 소재나 부품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고 이야기는 점점 덜 나오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나와야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뭐 일부에서는 좀 나오긴 하지만 확실하게 가격이 더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반도체주는 지금의 상승 정도가 아니라 막 불을 뿜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생기는데 전 너무 큰 기대하는 건가요? 네, 너무 큽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작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교수님, 네. 반도체 업종은 뭐 여전히 늘 좋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반도체 중소형주 좀 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덜 오른 종목을 기준으로요. 네. 많이 오른 거 말고 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찍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주가이든 경기이든 반등을 줄 때 세 가지 패턴의 경향을 보이거든요. V자 반등이 있고요. 네. U자 반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L자 반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V자 반등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반등 형태의 모습들이 U자형을 그리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바닥점에서 등락을 일정 기간 거치고 나서 상향화되어지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에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2, 3분기에 조금씩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2분기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네. 실적 추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3분기에 좀 개선이 됐죠. 하이닉스는 좀 더 빠르죠. 이런 전반의 흐름들을 봤을 때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은 이미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 주가는 언제 반응이 되느냐? 반도체 경기가 점진적으로 바닥을 찍어가면서 상향화되는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주가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지금 주가가 등락의 모습에서 상향화되지 않고 계속 바닥권에서 등락의 모습을 보인다.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경기의 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U자형의 바닥의 막바지 국면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 저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를 겨냥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지금 시점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한 진입을 해볼 만한 시점에서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특히 우리 산업의 경기는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미 주가는 지난 1월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비롯해서 모든 반도체 주가들이 지난 1월에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6월에 산업 바닥에 2분기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저점 찍고 일정 구간 상향화된 상태에서 U자의 마지막 구간에서 커브를 지금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당연히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가 용이한 때이죠. 뭘 사야 할까요? 이제 뭐 중소형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종목이 워낙에 많아서 확실하게 뭔가 실적도 기대가 되고 이 대기업과의 뭔가 딱 이렇게 잘 붙어서 형님의 수혜를 좀 잘 만든 기업들을 잘 골라야 할 텐데 대표적인 기업
김종효 교수님께서 보시는 대표단의 뭐 소재나 부품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에서는 후공정은 이미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후공정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의 HBM3를 타겟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늦게 쫓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전공정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공정 일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뭐 PSK를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공정 하이닉스 양도 있고 삼성 양도 있지만 뭐 그렇게 밸류가 비싸지 않아 보이는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테이버고스가 일단 지금은 뭐 소재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될 때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는 그 다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내년에 반도체 공장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러면 장비도 수혜를 볼 것이다. 네. 그래서 새 공장이 만들어질 때 어떤 장비들이 들어갈까를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이 장비단에서도 꽤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뭐 클린도 가장 먼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전공정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또 후공정에서 패키징하고 그 검사를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순서로 새 공장이 늘어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관련 반도체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저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대표 기업이 뭐가 있죠? 뭐 신성엔지나 뭐 KS돌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인텔이 좋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텔이 어디서 1등이죠?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안 되죠. 제가 꼭 알아야 되나요? 저 삼성전자가 어디서 1등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PU하고 서버 칩에서 1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텔이 실적이 4분기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PC도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고 서버 쪽에서도 일정 부분은 회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실적 발표했던 최근 기업들이 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클라우드 투자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연결을 해보면 뭐 반도체 가격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 반도체의 긍정적인 요소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이 무산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낸드 가격의 일정 부분의 움직임에는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알아야죠? 이런 질문에 제가 공부 좀 해라 모르면서 왜 땡땡대냐는 댓글을 보면서 땡땡된 건 아닌데 저는 당당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지 거기서 뭐 아닌가요? 이렇게 어줍지 않게 아는 척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공부하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공부는 좀 더 할 텐데 저는 인텔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일단은 그러면 공부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반도체 소부장 공부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대가 나오느냐, ROE가 두 자릿대가 나오느냐. 일단 요것만 한번 쫙 골라보시면은 거기서 걸리는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뭐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등락이 있기 때문에 피크를 칠 때 뭐 영업이익률이 15% 20% 그 이상이 나오느냐 이런 걸 먼저 한번 골라보시면은 우량한 종목들 잘 찾으실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공부하는 종목들을 좀 추려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안 할 예정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저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이 베이스 상태에서 고수분들께 잘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또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안 하냐라고 얘기하면 싫잖아요. 같은 마음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 반도체 업종의 U자형 반등이 진행 중이다. 김종효 고수, 방향은 확실한데 속도는 의문이다. 김민기 고수는 바닥은 찍었지만 본격 반등은 내년 하반기다. 테이버 고수는 반도체 재고 감소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